늦은 오후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거실을 스쳤다. 좁은 단독주택, 오래된 가구와 낡은 소파가 있는 그곳은 68세 김영희의 삶의 터전이었다. 영희는 오늘 내내 부엌을 들락거리며 국을 데웠다. 오늘 며느리가 온다잖아. 처음 오는 거니까 잘 차려야지. 손때 묻은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고 콩나물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손에 밴 된장 냄새조차 자랑스러웠다. 아들 준호가 결혼한 지 벌써 한 달. 며느리 박서연은 세련된 신세대 여성이라며 늘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영희가 본 건 세련됨이 아니라 냉정함이었다. 처신사 때조차 어머님, 집이 참 예스럽네요. 라며 웃음을 참지 못했던 서연이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영희는 반가운 얼굴로 나가며 어서 와라. 며느라 추운데 고생했지? 했다. 하지만 서연은 코끝을 찡그리며 집안을 훑었다. 아유, 진짜 여긴 옛날 집 냄새가 나요. 창문 좀 열면 안 돼요? 응? 아이고, 추운데 열면 감기 걸린다. 좀만 참아. 괜찮아요. 공기 좀 순환시켜야죠.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코트를 벗으며 툭 던지듯 소파 위에 올렸다. 이거 세탁 맡겨주세요. 겨울 코트는 관리가 어려워서요. 영희는 순간 손이 멈췄다. 맡겨달라니? 내가 하인인가? 하지만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 조용히 코트를 정리했다. 식탁에는 정성껏 차린 반찬이 올려져 있었다. 콩나물국, 멸치볶음, 고등어 조림, 잡채, 그리고 손수 빚은 김치만두. 그러나 서연은 젓가락을 한번 휘젓더니 입맛을 다셨다. 이거 MSG 안 넣은 거죠? 그럼 몸에 안 좋잖니. 아, 그래서 싱겁구나.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며 우리 엄마는 음식 배달 앱으로 시켜 먹으라 했는데 역시 이유가 있네라고 중얼거렸다. 영희는 속이 쓰렸다. 손이 떨리며 그릇을 내려놓을 때 아들 준호가 겨우 눈치를 보며 말했다. 서연아,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거야. 좀 먹어. 정성도 좋지만 저는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어머님 음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그 말에 영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억눌러온 서러움을 삼키며 웃었다. 그래, 요즘 사람 입맛이 다르긴 하지. 뭐 좋아하니? 전 스테이크, 파스타 이런 거요. 아, 와인도 좀 드실 줄 아세요? 와인? 하아, 나는 막걸리밖에 몰라. 그럼 저녁엔 제가 사올게요. 다음엔 제 취향대로 차리면 좋겠어요. 며칠 후 며느리 서연은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얘들아, 여기 우리 시댁이야. 완전 구식이지? 진짜 시골집 느낌 나지 않아? 그녀는 웃으며 거실 구석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영상 속에는 허름한 벽지와 낡은 소파가 그대로 담겼다. 그러다 갑자기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여긴 좀 깨끗이 해주세요. 친구들 오는데 냄새나면 민망하잖아요. 냄새라니, 나는 방금 다 닦았는데. 글쎄요, 제 코엔 나요. 그 순간 영희의 눈가가 떨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서연아,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은. 어머님, 저한테 말대꾸 하세요? 순간 탁! 서연의 손이 영희의 뺨을 때렸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다. 내가 지금 이 집 며느리예요. 제 말은 곧 규칙이에요. 이 집을 바꾸고 싶어요. 낡은 거, 촌스러운 거 싹 다. 영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뺨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다만 내가 뭘 건드렸는진 아직 모르겠구나. 이야기가 재미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업로드합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김영희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전날 뺨을 맞았던 그 자리가 여전히 따끔거렸다. 거울 속 자신의 볼을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그래, 이젠 참지 말자. 내 손으로 만든 인생인데 누가 감히 함부로 해. 그녀는 낡은 장롱 속 깊은 곳에서 잠겨있던 금고를 꺼냈다. 손때 묻은 번호 자물쇠를 돌리자 딸깍 소리가 났다. 그 안에는 은행 계약서, 회사 지분증서, 그리고 영진그룹 명의 변동 관련 문서가 고스란히 있었다. 영희는 그것을 꺼내들며 말했다. 이건 내가 세상에 다시 나갈 티켓이지.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걸었다. 비서실이지? 나 김영희야. 그래, 이순자 회장님 따님. 이제 복귀할 때가 된 것 같네. 며칠 뒤 서울 중심가. 유리로 된 고층 빌딩, 영진그룹 본사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로비 안으로 들어선 영희는 평범한 회색 코트를 걸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 한 사람의 여왕이었다. 김영희 상무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비서 한 명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자료는 준비됐나요? 네. 며느리 박서연 씨가 다니는 JK 패션은 저희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이사회 서류 승인만 있으면 바로 인사이동 조치 가능합니다. 그래요.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굳이 소란 피울 필요는 없어요. 비서가 물었다. 직접 방문하실 건가요? 그럼요. 직접 봐야겠죠. 누가 내 이름을 욕되게 했는지. 같은 시각 박서연은 회사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직원들에게 떠들고 있었다. 우리 시어머니요? 완전 촌스러워요. 맨날 된장찌개, 고등어 이런 것만 먹고 진짜 내가 그 집만 가면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주변 직원들이 피식 웃었다. 근데 서연 씨 시댁은 좀 형편 안 좋아요? 뭐 그런 셈이죠. 남편이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래도 제가 돈 좀 벌어서 잘 살면 되죠, 뭐.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낯선 여성이 들어왔다. 단정한 차림의 비서와 함께한 중년 여인. 바로 김영희였다. 여기 JK 패션 박서연 씨 있나요?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서연이 불쑥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님이 여길 왜? 잠깐 얘기 좀 하자꾸나. 서연은 불쾌한 듯 팔짱을 꼈다. 여긴 제 직장이에요. 사적인 일은 밖에서. 사적일까? 글쎄 모르겠네. 그때 회사 대표가 급히 달려왔다. 상무님,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이야. 상무님이요? 서연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대표는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박서연 씨, 이분 모르시나? 우리 그룹의 실제 주주 중 한 분이신 김영희 상무님이십니다. 우리 회사 모기업 영진그룹의 직속 임원이시죠. 사무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직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상무님이세요? 그래, 너한테 맞은 그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이 회사의 모기업 임원이야. 영희는 차분히 손에 든 봉투를 꺼냈다. 여기 인사이동 명령서야. 박서연 고객응대부에서 물류창고 보조로 전환 발령. 사유인성 불량, 내부 품위 손상. 어머님,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날은 그냥 순간적으로. 그날, 그래, 순간의 감정으로 날 때렸지. 하지만 내겐 그 순간이 20년 인내의 끝이었어. 서연은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런 분이신 줄은. 그렇지. 너는 겉만 봤지. 낡은 집, 오래된 그릇, 초라한 옷. 그게 다 내 눈엔 가난으로 보였겠지. 영희의 눈빛이 냉철하게 빛났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남을 깔보지 않고도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이란다.
그녀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너한테 다시 기회는 줄게. 그 대신 이번엔 내가 진짜로 사람답게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야. 그날 저녁, 회사 구내식당 구석에서 서연은 울고 있었다. 그녀의 옆엔 낡은 작업복이 걸려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이야. 하지만 그때 식당 문이 열렸다. 김영희가 조용히 들어왔다. 밥은 먹었니? 안 넘어가요. 그래도 먹어. 배고픈 사람은 생각도 후회도 못해. 영희는 작은 도시락을 꺼내 건넸다. 이거 내가 싫어하던 콩나물국이야. 근데 이번엔 좀 다르게 끓였어. 된장 조금 넣고 간도 맞췄지. 서연은 울컥했다.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냐면 나는 복수만 하려고 돌아온 게 아니니까. 그럼요. 사람은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야 바뀌지. 그게 진짜 부자의 여유야. 그날 밤 영희는 본사 회장실로 향했다. 그녀를 맞이한 건 92세의 노모 이순자 회장이었다. 오랜만이구나, 영희야. 네, 어머니. 이제야 돌아왔어요. 그래, 내가 선택 잘했다. 부는 감출 수 있어도 인품은 절대 숨길 수 없단다. 영희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한 사람은 확실히 배웠을 거예요. 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이제 우리도 준비하자. 준호 녀석에게 진짜 가문의 이름을 물려줄 때가 되었구나.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새벽, JK 패션 물류창고는 하얀 입김으로 가득했다. 이제 막 좌천된 박서연은 얇은 패딩 점퍼 하나로 그 추위를 버텨내고 있었다. 이 박스들 오늘 출하분이야. 도장 찍고 분류해. 창고 반장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손에 쥔 바코드 스캐너를 들고 멍하니 섰다. 내가 여기까지 떨어질 줄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사무실에서 내일 정리하며 커피를 마셨다. 서류는 밑에 팀원들 시켜요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먼지 쌓인 상자 사이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손끝은 갈라졌고 허리는 뻐근했다. 그녀는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 다 시어머니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나를 망쳤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조금씩 다른 걸 보기 시작했다. 같은 창고에서 일하는 60대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다. 작고 굽은 어깨, 늘 미소 짓는 얼굴.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고생이 많네. 괜찮아요. 손 시렵지? 이것 써. 나 손뜨개 장갑이야. 서연은 처음엔 사양했다. 괜찮아요. 전 손 시린 거 익숙해요. 그래도 써.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손끝이 갈라져서 피나. 할머니는 꾸밈없는 미소로 장갑을 건넸다. 그 장갑은 허름했지만 따뜻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이런 온기 시댁에서 느꼈어야 하는데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짓밟았는지를. 며칠 후 점심시간 창고 구석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아가, 혹시 이름이 뭐라 했지? 박서연이에요. 아, 그래. 그럼 혹시 시어머니 이름은? 김영희요. 근데 왜요?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김영희? 영진그룹 상무님?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분은 내가 예전에 본사 청소할 때도 그랬어. 항상 우리한테 먼저 인사하고 커피도 사주고. 남다르지. 진짜 부자다운 분이지. 그 순간 서연의 눈가가 흔들렸다. 자신이 욕했던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사실은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니. 며칠 뒤 퇴근길이었다. 서연은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하늘에선 눈이 펑펑 내리고 손엔 장갑 대신 갈라진 손바닥이 있었다. 그때 낯익은 차 한 대가 서더니 창문이 열렸다. 타라. 운전석엔 김영희가 앉아 있었다. 서연은 멈칫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너 손 시려워 보인다. 손 보여봐. 영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트고 피가 배어 있었다. 순간 영희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었는데 이제 알겠구나. 고생이 뭔지, 인간의 체온이 뭔지. 어머님, 밥은 먹었니? 못 먹었어요.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럴 줄 알았다. 영희는 조용히 조수석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아. 월급 선지급이야. 어머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받아.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가 시키는 일을 한 달간 성실히 해. 그럼 너 다시 회사로 복귀시켜줄게.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요? 그럼 전 뭐든지 할게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나랑 같이 움직이자. 다음 날 새벽 6시 서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트럭에 탔다. 오늘은 어디 가요? 납품이야. 시장 상인들한테 옷 직접 배달해. 그녀는 놀랐다. 어머님이 직접 이런 일을요? 그럼 사람이 사는 현장을 알아야 진짜 경영을 할 수 있거든. 트럭은 도매시장 골목에 멈췄다. 영희는 무거운 상자를 직접 내리고 상인들과 웃으며 인사했다. 박 사장님, 이번 물건은 조금 더 깎아드렸어요. 상무님, 매번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덕분에 잘 팔겠어요. 그 모습을 본 서연은 멍해졌다. 이런 사람이 내 시어머니라고? 그날 하루 서연은 처음으로 일을 기꺼이 했다. 무거운 상자를 들며 허리가 아파도 웃었다. 어머님, 저도 하나 더 들게요. 허리 조심해. 그래도 이제 제대로 일하는구나. 며칠 뒤 영희는 서연을 본사 회의실로 불렀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시험이요? 이 서류, 내가 직접 읽어봐.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JK 패션 신임 홍보이사 박서연 임명건. 서연은 놀라며 얼굴을 들었다. 이게 뭐예요? 전 창고 직원인데. 넌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일하면서 동료들을 챙기기도 했지. 그건 그냥 제 책임이니까요. 그게 바로 리더의 자질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 용서받은 건가요? 용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난 거야.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진짜 며느리로 우리 가문의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며칠 후 회사 복귀 첫날. 서연은 직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저 그동안 많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 만들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 말했다. 이제 진짜 사람이 됐네, 박서연. 그녀는 웃었다. 그 미소엔 과거의 오만함이 아닌 진짜 따뜻함이 있었다. 그날 저녁 김영희는 집 마당에서 한 줄기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래,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났다. 초봄의 햇살이 유리창을 스치며 거실로 흘러들었다. 김영희는 작은 찻잔에 따뜻한 유자차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며느리 서연은 요즘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벽 일찍 출근해 직원들을 챙기고 점심시간엔 혼자 청소를 하며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우리 식구가 됐구나. 그날 오후
그녀는 아들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왜 어머니? 표정이 무거우시네. 이제 너한테 다 말해야겠어. 내가 왜 평생 평범하게 살아왔는지. 준호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사실 난 영진그룹 창업주의 장녀야.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 경영권을 놓고 큰일이 있었지. 나는 그 싸움이 싫어서 모든 걸 버리고 나왔어. 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럼 어머니가 그 김영희 상무님이셨어요? 그래. 그리고 그동안 내가 널 평범하게 키운 이유는 내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길 바랐기 때문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 몰랐어요. 괜찮다. 넌 잘 컸다. 이제 내가 가문을 이어야 할 때가 됐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님, 어머님 계세요? 서연이 반갑게 들어왔다. 오늘은 제가 점심 준비했어요. 그녀의 손엔 도시락 3개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준호 오빠 것도 싸왔어요. 영희는 웃었다. 그래, 잘했구나. 그날 밤 3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서연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가 식탁 중앙에 올려졌다. 예전에 제가 싫다고 했던 그 음식이에요. 이제야 알았어요. 이게 집의 맛이라는 걸. 영희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바로 정이야. 준호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다. 이제 다 밝히셨으니 어머니도 좀 편히 사세요. 그래야지. 그럼 회사 복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젠 너희가 할 차례야. 그때 영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본사 회장실이 떴다. 예, 어머니. 영희야, 내일 이사회 때 내가 와야겠다. 가문의 대표를 정할 때가 됐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희는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내일 너도 같이 가자. 이젠 너희 세대가 중심이 되어야 하니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장갑을 꼭 쥐었다. 그때 창고 할머니가 준 그 낡은 손뜨개 장갑.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내일 어머님 앞에서 제대로 인사드리자.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가득 채우던 날, 서울 강남 한복판의 영진그룹 본사 빌딩 앞에는 검은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오늘은 그룹의 새 대표를 선출하는 이사회 날이었다. 김영희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20년 전 회사를 떠날 때 입었던 바로 그 회색 재킷을 다시 걸쳤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서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준호야, 서연아. 이 회의실에서 어떤 말이 오가든 절대 흔들리지 마라.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품위를 지키는 사람이란다. 네, 어머니. 2사람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이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중에는 영희의 친동생 김영진 부회장도 있었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말했다. 누님, 오랜만이십니다. 20년 만에 나타나시다니 참 대단하네요. 이제 와서 다시 대표 자리를 노리시는 겁니까? 영희는 차분히 의자에 앉았다. 대표 자리엔 관심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을 바로잡으러 왔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습니까? 그때 영희가 테이블 위에 두꺼운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언장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다. 유언장이라니요? 그동안 봉인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본심을 보라고 하셨죠. 영희는 조용히 봉투를 열고 흑백 사진 한 장과 함께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나의 자녀들에게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남겨라. 누가 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오직 그가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로 판단하겠다. 내가 세운 회사, 겉으로는 금으로 빛나지만 속은 사람의 피로 만들어진 곳이다. 그러니 진짜 부자가 되려면 남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영희는 편지를 접으며 말했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20년간 회사를 떠나 평범하게 살며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며느리 서연을 바라봤다. 내가 그동안 숨긴 이유, 이제 이해하겠니? 서연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 진짜 부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요. 그때 영진 부회장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감성파리로 회장 자리를 넘기시겠다고요? 아니요. 전 내 자리를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언했다. 오늘부로 영진그룹의 새로운 상속자는 제 아들 김준호와 며느리 서연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 놀라움이 퍼졌다. 뭐라고요? 며느리까지요? 그 여자가 뭘 안다고. 그때 영희가 단호히 말했다. 이 여자가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돈의 무게보다 한 사람의 따뜻함이 얼마나 큰지를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니까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몇몇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런 며느리라면 회사도 더 따뜻해질 겁니다. 이젠 바뀔 때가 됐지요. 며칠 후 그룹 본사 1층 로비에는 새로운 명패가 걸렸다. 김준호 서연 공동대표 영진그룹. 취임식에서 준호가 짧게 말했다. 우리 회사는 오늘부터 사람이 주인인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 말에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창가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회색 재킷을 입은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